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대륙밖에 하는 거 마저 또 해봅시다. 자, 저희가 이제 경찰국가 시대까지 정리를 했죠. 그다음 이제 경찰국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갈게요. 다음 시대. 자, 경찰국가 이후에 이제 18세기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국가에서 이제 법치국가. 자, 법치국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법치국가는 자 18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18세기 법치국가가 형성되게 된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시민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시민혁명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경찰국가 절대왕정 시절만 하더라도 국왕이 있고 시민들이 있으면 국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뭐 하라 명령 강제를 했죠. 자, 그냥 그때 잘 따라오다가 이제 국왕이 하는 짓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왕이 자꾸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자,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다음 시민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국왕을 작살 내버립니다. 국왕 작살 내고 국민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 법이라는 걸 만든 다음 법에 규정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법치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 사상적 토대가 뭐냐면은 자, 여기 왕권 신수설 그다음 저기 있는 군주주권론이 다른 사상으로 대체가 돼 버리거든요. 자, 그럼 어떤 사상으로 대체가 되는지 비교를 좀 잘 해두십시오. 자, 이 시기가 되면은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자, 어떤 사상이 등장하게 되느냐? 자, 일단 계몽철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자, 그다음 천부인권 사상, 그다음 국민주권론. 자, 이런 사상들이요, 저기 있는 왕권 신수설과 군주주권론을 싹 다 밀어내버리고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계몽철학이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은 자, 계몽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계몽철학은 시민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경찰국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런 말 쓰면 안 되긴 한데 경찰국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했었습니까? 아니면 멍청했었습니까? 정말 멍청해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너네한테 하는 말 안 해요. 자,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시민들은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야, 전쟁하자라고 명령을 하면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전쟁하자라고 국왕이 명령을 하니까 낫이나 창 들고 다 따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전쟁하자 하면서 막 다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 세금 내라고 하면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국왕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냥 따박따박 잘 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게 이 시기의 시민들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는 게 없고 멍청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몽철학이 등장하게 돼요.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시민들이요,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이때가 되면 아, 이거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왕이 야, 전쟁하러 가자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냥 따라 나온다 그랬죠. 총 들고 막 따라 나왔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야, 전쟁하러 가자 나와 라고 했을 때 아이씨, 나 전쟁하기 싫은데 이 전쟁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금 내라고 하면은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금 따박따박 잘 내던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똑똑해졌어요. 아시겠죠?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희한하다, 이 세금 이거 어디 쓰이는 거지? 이건 왜 우리가 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이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국민주권론이라고 해서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주권이라는 힘이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군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국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세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군주가 결정합니까? 국민이 결정합니까? 국민이 결정을 할 거고, 그 다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자, 이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입니다. 천부. 천부 이건 신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평민이나 노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있죠. 주권이라는 개념은 신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신이 직접 수여한 거지, 뭐 신이 국왕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평민, 노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신이 직접 수여한 거니까 국왕도 그 인권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됩니까? 터치를 못하게 되겠죠. 자, 이게 천부인권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은 천부, 신이 직접 수여한 거니까 국왕도 터치를 할 수 없게 되어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토대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 시민들이 국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작살 내버리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게 된다? 법이라는 걸 만들고 법에 규정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럼 이 시기가 되면 법치국가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법을 만들겠죠. 자, 이 시기에 여러 개의 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따가 교과서 보고 정리할 때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법의 명칭들 있죠. 법의 명칭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법을 토대로 이제 여러 개의 판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판결의 명칭도 하나를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법과 판결의 명칭은 이따가 교과서 보면서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시기에 경찰 개념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자, 어차피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보시면 경찰국가 시대에는 외교사법 군사재정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내무행정만 남게 된다 그랬죠. 이 내무행정이 소극적인 질서유지, 적극적인 복지증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사람들이 시민혁명 성공하고 나서 법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작용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죠. 독거노인들이 나는 여기 살고 싶어요. 근데 국가가 강제로 나를 저기 이주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을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경찰 개념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 어차피 그 전에 남아있던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아있던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버리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 작용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저희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텐데요.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두 가지. 자, 일단 협의의 행정경찰, 자, 그 다음 보안경찰, 이렇게 두 가지 작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든 보안경찰 작용이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작용입니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작용입니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작용이고,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에 요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놈은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고요.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까지 연결해가지고 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항상 정리를 할 때 법치국가 이전이 뭡니까? 경찰국가죠. 경찰국가 시대와 법치국가 시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비교를 하는 거지, 중세하고 여기 있는 법치국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번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정리를 할 때는 중세에서 법치국가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중세에서 바로 다음 경찰국가 시대가 될 때 그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걸 정리를 하는 거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다음 시대 넘어와 가지고 그 이전 시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현대국가로 넘어옵니다. 이 현대국가는 20세기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을 말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이요. 자, 그럼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은, 자,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이 비경찰화,
라는 개념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자, 이 비경찰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에 대한민국 경찰 조직 있잖아요. 경찰 조직이 담당하던 작용 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건 굳이 경찰 조직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다른 국가기관이 하십시오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찰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 있죠. 이걸 일반 행정기관 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일반 행정기관이라고 나오면 이게 뭐야 해가지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일반 행정기관이 시청, 구청, 군청 정도 된다. 지금 현재의 시청, 구청, 군청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부안경찰 작용이죠. 이 부안경찰 작용은 지금 현재 보통경찰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통경찰기관은 또 어디를 말하느냐? 자,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처럼 경찰행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순경시험에 합격하면은 여러분들은 시청, 구청, 군청에 취직합니까?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취직합니까? 밑에 있는 여기에 취직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작용은 요 놈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위에 있는 노란색 있죠. 협의행정경찰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부산진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위에 있는 이 협의행정경찰은 부산진 경찰서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산진 구청으로 싹 다 넘겨줘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비경찰화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저기 앞에 고대에서부터 쭉 보면 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경찰 개념에 뭔가 달라붙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뭔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입니까? 떨어져 나가버리죠. 있던 게 제외되고요.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 또 있던 게 떨어져 나가지 없던 게 달라붙는 형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버리죠. 날아가버리고, 자, 그 다음 현대가 되면 또 기존에 있던 내용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버리죠. 경찰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 자, 그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계속 뭔가 달라붙는 형태입니까? 있던 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입니까?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자, 고대의 경찰 개념, 고대의 경찰 개념 보시면 고대의 경찰 개념은 경찰 작용이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작용이다라고 해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용 100% 전체가 경찰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이만큼 꽉 채워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바뀔 때마다 불필요한 내용들을 자꾸 빼내는 형태로 발전한 게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륙법계는 시간이 쭉 흐르면서 경찰 개념이 자꾸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합니까? 아니면 축소되는 형태로 발전합니까? 축소되는 형태로 경찰 개념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특징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얘들은 전쟁한다 그랬습니까? 전쟁 안 한다 그랬습니까? 전쟁 안 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영미법계 국가라고 예를 들면은 영미법계에는 일단 처음에 국가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아시겠죠? 뭐냐면은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동네가 있으면 이 동네 안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을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영미법계 국가는 잠자다가 눈 뜨죠. 일어나면 바다 건너편에서 적이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 내 나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뜨면은 그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얘들은 처음에 국가나 경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국가나 경찰 조직 없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면은 내 양들 있죠. 양이나 가축들 끌고 나가가지고 자, 풀어놓고 풀 뜯어먹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걸 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는 야생동물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내 재산 지키는 형태로 그날 생활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해가 떨어지면 내가 키우던 가축들 다 끌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울타리 안에다 가둬놓고 잠을 자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그놈들 또 끌고 나가서 풀 뜯게 하고 해 떨어지면 또 가둬놓고 자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오질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울타리 안에 가둬놨던 내 양 있죠. 가축을 누가 다 훔쳐 가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양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도둑놈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 대륙법계는 내 재산 내가 안 지킵니다. 왜냐면은 국가가 적을 막아내야 되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 재산 국가가 전부 다 컨트롤 하거든요. 도둑놈 있으면 싹 다 잡아들이고 했었는데 영미법계는 애시당초에 그런 조직 자체가 없어요. 국가라는 것도 없고 자 도둑놈을 잡아주는 경찰 조직도 없고 그냥 내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직접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도둑을 막기 위해 밤에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가둬놓고 옛날에는 잠을 잤잖아요. 이제 잠 잡니까? 잠 안 자고 이제 계속 내 양을 지켜야 됩니까? 두 눈 부릅뜨고 양을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밤에 양을 지켜야 되죠. 아침에 해 뜨면 또 양을 끌고 나가서 풀 뜯도록 해야 되는데 밤에 양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양을 끌고 나가서 자 양을 또 낮에 지켜야 되고 밤 되면 또 잡니까? 또 양을 지켜야 됩니까? 계속 두 눈 부릅뜨고 내 재산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영미법계 국가의 사람들은 내 재산을 내가 직접 지킵니다. 아시겠죠? 내 양을 내가 직접 지키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상회를 해요. 반상회를 할 때 야 우리 지금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 동네 사람들 중에 똑똑한 놈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죠. 야 그러면 우리 있잖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당번이 우리 양을 다 지키도록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럼 그 당번이 우리 양을 지켜주는 동안 우리는 자 그놈이 대신 내 양을 지켜주니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오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제 찬성을 하죠. 근데 또 똑똑한 놈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당번을 정한다 치자. 그 당번이 양을 지켜주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지만 그 당번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고 그럼 낮에 자기 양을 다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걔는 잠도 못 잔 상태에서 계속 당번질하면 걔가 피곤해지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번을 정해서 그놈이 내 양을 대신 지켜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놈한테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나눠주자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만들어낸 당번을 이름을 쉐리프라고 붙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원래 쉐리프가 아니고 샤이어리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비교 경찰서 할 때 나오는 거고 지금 필요 없어요. 그 샤이어리프라는 개념이 자꾸 발전해 가지고 셰리프라는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보안관. 자 그러면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 조직 있잖아요. 경찰 조직을 전쟁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내 재산을 내 대신 지키게 하려고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경찰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미법계는 잘 보시면 이 국가라는 개념 또는 경찰 조직이라는 개념이 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민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재산을 대신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조직이 국가 또는 경찰이라는 개념이요. 자 그러면 국가나 경찰이라는 조직은 국민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명령 강제합니까? 서비스 제공합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명령 강제한다라고 보죠. 여기는 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 국민들은 그 대가로 얘들이 내 양을 대신 지켜주니까 내가 농사진 거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세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자 요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영미법계에서는 국가, 경찰 조직과 국민이 대륙법계처럼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수평적이죠. 자 수평적이고 자 그다음 수평적이다. 서비스 제공한다. 수평적이다. 비권력적이다.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국가나 경찰 조직 지금 잘 보시면 국민은 국가나 경찰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죠. 내 재산을 대신 지켜주거든요. 그 다음 국가나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니까 대립합니까? 아니면 친화적입니까? 당연히 친화적이요.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친화적이고 자, 그 다음 비례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 저기 뒤에 학생들 여기 글자 보입니까? 이거 비례적 뒤에 보입니까?
오케이. 자, 비례적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국민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경찰이 내 재산을 대신 지켜주면 세금 10,000원. 그 다음 도둑놈까지 대신 잡아주면 세금 20,000원. 불까지 대신 꺼주면 세금 30,000원처럼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비례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공받는 서비스와 내는 세금은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명령 강제, 수직적이고 권력적이고 대립적이다 나오면 이건 어디입니까? 대륙법계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이다, 수평적이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이다, 친화적이다, 비례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영미법계. 자, 그 다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제가 아까 현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적이니까 시대 구분 따위는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 특징 요렇게 비교를 해두시고, 그 다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이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대 구분까지 쭉 해두시되, 영미법계는 시대 구분 없이 요렇게 바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고 조금 필요한 내용들 키워드 한 가지씩만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봅시다. 자,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 12페이지죠. 12페이지에 자, 1번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해서 나오죠. 전통적 의미의 경찰이다 돼 있고, 자, 1번의 개념 보시면 가로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 경찰권을 전제로 땡땡땡땡땡땡.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국가작용 중에서 명령 강제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작용이라고 정의를 한다. 가로 2번 보시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 강제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력적이다, 수직적이다. 자, 색깔 들어가 있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용 추가할 게 뭐냐면은,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경찰권이나 일반 통치권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국가 경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함부로 명령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국가나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나 또는 경찰 조직 또는 국왕이 경찰권 또는 일반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 강제가 가능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떠들지 마, 그다음에 여기 별표 쳐, 거기는 줄거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 제가 수호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나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나 경찰 조직 또는 국왕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다? 여기는 경찰권 또는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반 통치권, 경찰권이라는 개념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2번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보시면, 자, 가로 1번 고대의 경찰 지문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정치 포함합니까? 정치를 제외합니까? 정치를 포함하는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 중세의 경찰 보시면, 자, 거기 1번 있잖아요. 1번은 중세의 경찰 내용이 아니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는 프랑스하고 독일 위치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죠. 경찰 개념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갑니까? 독일에서 프랑스로 갑니까? 자, 프랑스에서 독일로 기수가 되었다 해두시고요. 그 다음 2번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교황의 영향 탓에, 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죠.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 독일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에 의해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이라고 규정했다. 교황인 나는 교회 담당할 거니까 교회를 빼고 경찰은 누가 담당해라? 국왕 네가 담당하십시오. 자, 그다음 이때는 교회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영역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오시면 가로 3번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자, 1번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왕권 신수설 군주주권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계몽 철학을 사상적 토대로 하여 절대왕정이 수립되었다.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자, 계몽 철학은 여기 있는 경찰국가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상 제가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두 가지 바꾸치기 했을 때 주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왕권 신수설에 구체한 군주주권론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절대행정이 수립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일에서는 외교사법 군사재정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내무행정 전반으로 국한되었다. 자, 그럼 외교사법 군사재정은 지금부터 경찰입니까? 경찰이 아닙니까?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아니고. 자, 그럼 요놈들 경찰이 아니니까 이제 뭐라고 이름 붙여준다? 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 하시겠죠. 그래서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제목 옆에다가 자 공간이 있으니까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개념 분화가 나타났던 게 경찰국가 시대의 내용입니다.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가로 4번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보시면은 1번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 이르러서 계몽철학, 국민주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 등을 기초로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위에 있는 사상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권 신수설, 군주주권론은 경찰국가, 그다음 법치국가는 계몽철학, 천부인권 사상, 국민주권론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그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던 경찰 개념에서 뭐가 제외됩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로 축소가 되었다. 자, 그러면 경찰 국가에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가면 어차피 기존에 남아있던 게 내무행정, 소극적인 질서 유지, 적극적인 복지 증진 중에 요놈이 떨어져 버리고 요놈만 남게 되어 하시겠죠.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뭐가 등장한다 그랬더라?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법의 명칭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심화이론 들어가면 법의 제정 순서 내용까지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하면 양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법의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13페이지 아래쪽에 플러스 박스 보시면은 자, 그 표에서 자, 두 번째 프로이센 일반란특법 체크해 두시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죄와 형벌법전 밑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전 요렇게 4개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 4가지 법과 판결 있잖아요. 법과 판결은 어떤 시대의 경찰 개념과 관련이 있다?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의 내용 있죠. 또 판결의 내용을 찬찬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경찰은 질서 유지하라 돼 있게요, 아니면 질서 유지하고 복지 증진도 하라 돼 있게요. 질서 유지하십시오라는 내용만 있지 복지 증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임무는 질서 유지로 국한되게 됩니다. 자, 그냥 참고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표에서 두 번째 있죠. 프로이센 일반헌특법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헌특법 제10조 제2항 제17호는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 유지하시고 공중 및 그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 내용 보시면 질서 유지하고 위험 방지하라는 내용은 있긴 한데 복지 증진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 증진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없죠. 자, 밑에 있는 나머지 법과 판결의 명칭, 이제 판결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보면 경찰은 뭐만 해라? 질서 유지하고 위험 방지만 하지 복지 증진은 경찰 너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하십시오라는 규정은 없어야 하시겠죠. 전부 다 뭐해라? 질서 유지해라, 위험 방지해라, 요렇게 규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까지는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명칭 4가지요. 프로이센 일반헌특법, 그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죄와 형벌법전. 이 죄와 형벌법전은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하니까 자, 명칭 2가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마지막에 지방자치법전까지 법치국가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뒤로 오시면 14페이지에 가로번 현대국가의 경찰 나오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 협의행정경찰 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되고 경찰의 임무는 보안경찰 작용에 국한되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비경찰화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묶어서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자,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고 자, 조금 미뤄둡시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현대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얘들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륙법계처럼 시대 구분은 없다 그랬죠. 그냥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의 특징만 살펴볼 건데요. 자, 가로 1번의 개념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 자치권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인 경찰이 띵가띵가띵가 해가지고 지문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통치권, 일반 통치권, 경찰권이 아니라 이 자치권을 전제로 경찰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자치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칠판 다시 보시면 국가나 경찰 조직이 없을 때요. 국가나 경찰 조직이 없을 때 내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된다 그랬더라?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게 자치권이거든요. 내 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걸 내가 직접 지키려니까 편하고 좋습니까? 너무 힘들고 번거롭습니까? 너무 힘들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잠자는 동안 내 곡식을 지킬 수 있는 권한, 그 자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국가나 경찰 조직으로 넘겨준 거죠. 넘겨주고 야 국가 경찰 조직 너는 국민인 내가 잠자는 동안 나를 대신해서 내 곡식을 지켜라. 내 곡식을 지킬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을 국가로 넘겨준 거고요. 그 다음 내 집에 불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다? 국가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경찰도 만들어내고 소방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적이 쳐들어올 때 내 나라 지킬 수 있는 권한 내가 지켜야 되지만 야 이거 네가 지켜 해가지고 넘겨준 게 군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 이쪽 영미법계는 통치권 또는 경찰권을 전제로 국가나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치권, 국민들이 직접 행사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누가 행사해라? 국가, 경찰 조직 네가 행사해 라고 자치권을 넘겨준 거죠. 그러면 국가나 경찰 조직은 국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넘겨받아서 위임받아서 대신 행사하는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영미법계는 자치권, 대륙법계는 통치권 또는 경찰권을 전제로 경찰 개념이 흥흥이 됐고요. 자치권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간다라면은 수평적으로 간다면 통치권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키워드 암기하실 때 대륙법계의 특징 또는 영미법계의 특징만 잡으면 그냥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키워드 다 따라온다 그랬죠.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비교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미법계는 자치권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자 키워드 요렇게 하나 추가해 드렸고 그 다음 이번에 경찰 기능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은 질서 유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봤다. 자 그럼 대륙법 영미법계의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 정리를 해보면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국가가 또는 경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한다 그랬죠.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질서 유지, 위험 방지보다는 얘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질서유지 위험방지라는 개념과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두 가지 개념 달라요 하시겠죠. 다르고 자 이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대륙법계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하고 강제를 했던 거고 영미법계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일단 이거 지금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긴 한데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일단 암기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아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자 내용 이해가 되면 그때 암기가 쭉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막 암기 샷다 때려보고 이제 좀 표현이 그랬네요. 처음부터 암기 막 하다 보면은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뇌 용량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암기하면 왜 빈 공간에다 막 집어넣을 땐 잘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계속 암기를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자꾸 까먹고 또 다른 거 뒤에 가면서 암기할 게 많은데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계속 들어가는 만큼 삐져나옵니다. 아시겠죠?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학은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암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끝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면은 그 부분은 암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내가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공부할 거 있죠. 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거 암기하다 걸리면 저한테 걸리면 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암기가 전혀 필요 없어야 하시겠죠. 설명 듣고 이해만 하시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해가지고 두 문자 따서 막 암기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 버리면 손을 못 대요. 자, 그런데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든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이해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곳이 있긴 해야 하시겠죠. 근데 자, 이쪽 시대 구분 요렇게 오게 되면 각 시대별로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은 암기가 돼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자, 나중에 일단 지금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죠. 첫날부터 암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암기는 나중에 암기해야 될 부분과 암기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 거치고 이후에 암기를 하셔도 늦진 않아요. 그러면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면서 따라오시되 암기가 너무 버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볍게 따라오십시오. 그냥 제낄 거 제끼고 앞으로 내가 합격할 때까지 이제 계속 이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런 과목이구나. 그냥 감 잡는 형태로 일순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설렁설렁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아. 이걸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쉬운 건 그거요.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을 암기하면서 오시고 야 이건 듣고 치워요 하면 그냥 듣고 치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쭉 하시고 나중에 암기해야 될 부분 또 이해만 하면 될 부분 한번 쭉 추려보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오시면은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 부분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철저하게 이해입니다. 이해만 잘 하시면 암기라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찰 개념을 앞에서는 법계통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죠. 자, 지금은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별개의 개념인데 요놈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겹치는 영역도 존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자, 경찰 조직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 자, 조직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국가 조직들이 있죠. 경찰 조직도 있고 소방 조직도 있고 그다음 지금 뭐 한참 시끄러우니까 질병관리본부 뭐 이런 데도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군대 수많은 국가 조직 국가기관이 있을 때 다른 거 다 집어치우시고 대한민국 경찰 조직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용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군대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돼요. 경찰이 하기만 하면 명령강제 요소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구대 파출소 출근했죠? 그 다음 순찰차 타고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순찰 돌다 보니까 저기 길가에서 어떤 애기 하나가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아시겠죠? 마스크 끼고 막 눈물 콧물 줄줄 빼면서 막 울고 있거든.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 여러분들은 그 울고 있는 애기를 봤을 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아니면 애기한테 가서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겁니까? 물어보겠죠. 가서 꼬마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없어졌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할 건데 울고 있는 애기한테 이보게 꼬마 울지 말게 내가 경찰이니까 너네 엄마를 찾아주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회를 해가지고 보호자 확인한 다음 아기를 보호자한테 인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잘 보시면 실종 아동 관련해서 보호자를 찾아주는 게 아기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기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서비스 제공한 거죠. 자, 이거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명령 강제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 강제 요소가 있냐고 없냐고. 뭐라고요? 말해봐. 명령 강제 요소가 있냐고 없냐고. 크게 말해보라고. 이씨. 의외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죠. 없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또 경찰 여러분들이 순찰 돌다 보니까 저기 젊은 놈 하나가 있잖아요. 건너편 약국에 뭐 마스크 사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쫙 하는 거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럼 무단횡단하는 거 보고 그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무단횡단했으니까 단속을 할 겁니까?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단횡단 단속은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까?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명령 강제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권력적 작용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명령 강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명령 강제 요소가 없는 쪽 있죠. 서비스 제공을 우리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서비스 제공, 명령 강제 요소가 없다, 비권력적 작용이다,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까 앞에서 계속했죠. 권력적 작용이다, 명령 강제 요소가 있다. 어차피 같은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잘 봅니다. 자, 경찰 작용의 성질 있잖아요. 성질이 명령 강제 요소가 있든 없든 성질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명령 강제 요소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누가 하면 된다.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기만 하면 이건 우리가 무조건 뭐라 부릅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하면 무조건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돌아다니면서 무단횡단 단속을 하든 음주운전 단속을 하든 살인범을 총 쏴가지고 잡든 아니면은 도주하는 범인을 순찰차로 추격을 하든 아니면 실종아동을 애기 엄마 찾아주든 경찰에서 하기만 하면 그건 뭐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작용의 성질이 이거냐는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작용의 성질, 명령, 강제와 같은 자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이 하든 군대가 하든 소방이 하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계없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하든 관계없으니까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진 국가 작용 어떤 조직에서 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대한민국 경찰 조직은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 조직 명령 강제할 수 있죠. 음주운전 단속하고요. 신호위반 단속, 무단횡단 단속처럼 명령 강제를 할 수 있고 경찰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을 우리는 일반 행정기관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경찰 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 뭐 일반 행정조직, 일반 행정기관 같은 말입니다. 일반 행정기관도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네 남자애들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병무청에서 영장이란 게 날라왔을 겁니다. 그 영장 잘 보시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군대에 와라라고 명령 강제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까? 군대 오라고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명령 강제하는 게 영장인데 그 영장이라는 게 경찰청에서 날라왔습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날라왔습니까? 병무청에서 날라오고요. 자, 그다음 오늘 집에 갔더니 세금 내십시오라고 세금 고지서가 와 있는데 이게 부산진구청 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이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경찰이 세금 고지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세금 내십시오라고 서비스 제공합니까? 세금 내라라고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명령 강제를 하는 건데 자, 명령 강제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 의해서만 수행됩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도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잘 보시면 조직 있잖아요. 조직.
경찰 조직이 하든 경찰 조직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하든 일반 행정기관은 경찰을 뺀 나머지 나머지 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하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작용의 성질이 명령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잘 봅니다. 우리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기본 이론 수업 끝날 때까지 또는 심화 이론 수업 끝날 때까지 기출 문제풀이 아니면 문제풀이 끝나고 너네가 합격해가지고 순경 계급장 탈 때까지는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은 이 경찰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있죠. 이쪽 서비스 제공을 경찰 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끼리 그냥 1번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야 이거 몇 번 작용이나 물어보면 1번 작용, 2번 작용, 3번 작용, 4번 작용 나올 텐데 1번은 요거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경찰 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그다음 경찰 조직에 의한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를 2번. 자, 그다음 명령 강제가 경찰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3번. 그 다음 명령강제가 일반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4번. 요렇게 우리끼리 그냥 합의할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수업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앞으로 이거 몇 번 작용이냐라고 물었을 때 1번 작용은 뭡니까? 경찰 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말하고 4번은 경찰 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강제를 말하는데 1, 2, 3, 4 지금 잘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겹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몇 번이 겹칩니까? 2번하고 3번이 겹쳐요. 자, 2번은 경찰 조직에 의한 권력적 작용이죠. 3번은 뭡니까? 자, 명령강제. 이 권력적 작용이 경찰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림으로 다시 압축해서 그려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1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들 뭐가 있냐, 또 2번 3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 뭐가 있냐, 4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이 뭐가 있냐 공부를 해볼 거고. 자, 그 다음 오늘은 1, 2, 3, 4가 다 나와요. 아시겠죠? 대신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 수업 시작하면은 앞으로 종강할 때까지 경찰학 책에서 절대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안 할 거고 우리 시험에도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1, 2, 3, 4 중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몇 번입니까? 4번이 안 나오겠죠. 4번은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자, 일반직 공무원들이 합니까? 우리 밑에서 공부하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치는 애들이 이걸 담당하고, 경찰 여러분들은 어차피 경찰 조직에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취직하면은 여러분들은 1번 아니면 2번, 3번 업무만 담당하지 4번은 경찰 업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은 경찰 개념 공부하다 보니까 4번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번 또는 2번, 3번만 공부하고 4번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자,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데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암기는 거의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틀 잡아놓고요.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제 교과서 보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앉으셔도 됩니다.